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잘 모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서 시작하자 이거예요. 주식 투자는요, 딱 6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식은요, 제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리는데요,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거예요. 경기의 6개월 앞을 미리 계산해서 보여주는 지표라는 겁니다. 경기 선행 지수 한국 경제 용어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코스피 지수랑 장단기 금리차, 채권 수익률, 이것이 경기의 대표적인 선행 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을 걱정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뭐라고요? 주가는 6개월 선 반영한다라는 것을, 실질 경제를 6개월 선 반영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내용을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3가지 악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3겹의 악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악재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우리가 믿었던 미스터 파월, 힘을 내어 미스터 파월이 수돗물을 잠글 수도 있어?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도 있어? 이런 우려감이죠. 드디어 연준이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한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 수돗물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 막히겠죠. 시장의 유동성이 막히겠지요. 이렇게 시장이 걱정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요, 지금 인플레이션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LA 식당에 가격표를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비싸졌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LA를 자주 가보는 건 아니고, 과거 대비해서, 가본 적이 없죠. 예. 과거 대비해서 현재 식당 가격표를 보여줬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 테이퍼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뭐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23만 건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생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72만 건 정도 예상을 했죠. 절반도 안 되는 고용 지표가 발생했는데, 아무튼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 고용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하면 연준은 테이퍼링 할 것이야, 수돗물을 잠글 것이야, 더 이상 힘을 내요 미스터 파월이 아니라 싫어졌어요 미스터 파월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경기 선행지수를 알려주는 2가지 6번 7번 라인을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와 금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요, 요거 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채권 시장부터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막 발생하죠. 9월에 시작해? 9월은 아니겠는데 11월 달에 시작할 것 같은데, 발표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러잖아요. 자, 잘 보세요.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3월 달 정점을 찍고 지금 조정이 들어왔죠. 지금 9월이잖아요.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올해 상반기 때 채권 시장에 녹아있네, 다 반영되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채권 때문에 테이퍼링이 어쩌고저쩌고 떠들면 뭐예요? 웃기죠. 저 사람들 이미 다 반영된 걸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기사들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보고서들도 계속 쏟아져 나와요. 왜? 시장에 두려움이 많을 때 뭐가 잘 팔릴까요? 기사 내용이 잘 팔리겠죠. 보고서가 잘 팔리겠죠. 주식시장은 이미 모든 것을 선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채권 시장은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튀고 그럴 때 지금 주가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지금 나스닥 계속 올라가요. 어젯밤에도 올라갔다고만. 근데 이미 3월 달에 시장에 조정이 있었죠. 무엇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튀니까 연준이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미 지금 9월 달이에요. 3월 달에 주가에 다 녹아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6개월 선행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이 현상을 이미 주식시장에는 녹아져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것 때문에 빠졌었잖아요.
더 이상 뭐 반영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아주 미비하게 반영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여러분들이 덜어내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제의 하향에 대한 우려감. 경제의 하향. 상반기에 미국은 아니죠. 전 세계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고성장 국면을 보여줬어요. 물론 2020년도 작년 상반기 코로나 창궐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기저효과, 병목현상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좋은 경제지표 호전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꺾이기 시작하겠죠. 하반기로 가면서 좀 더 꺾이는 분위기예요. PMI 지수도 7월을 고점으로 제조업 지수니까 점진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니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어요. 백신이나 백신이에요. 백신 보급률인데 이것이 신흥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구간을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죠. 상반기는 선진국의 어닝이 굉장히 높은 경제 지표가 시장에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분위기였고요. 근데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는 신흥국의 경제 회복세,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서 신흥국의 경제 회복세가 호전되는 분위기로 바뀔 겁니다. 즉 상반기에 선진국의 경제 지표 개선이 둔화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려할 필요는 적다라는 얘기죠. 왜? 신흥국의 경제 지표가 그것을 커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스닥이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제가 뭐라고 해요? 이야기합니까? 선진국의 경제 지표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졌다. 이제는 다른 것을 녹이기 시작하는데 신흥국의 경제 지표 개선세, 글로벌 시장의 경제 지표 개선세, 글로벌 시장의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분위기를 시장이 녹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보자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둔화나 경제 정점에 대한 분위기는, 경제 호전에 대한 분위기는 이미 언제 다 반영이 돼요? 올해 7월이 정점이었으니까 작년 12월, 1월에, 올해 1월에 다 반영됐잖아요. 나스닥도. 이미 이것 또한 선 반영된 거예요. 미국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작년 하반기에 다 녹여가지고 올해 1월 달까지 피크를 보여줬던 거, 바로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의 주가의 선행적인 움직임이 이미 6개월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장은 무엇을 녹이려고 지금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는가, 나스닥은 왜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델타입니다. 델타 변이가 창궐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바이러스 처음에 코로나 나왔을 때 이런 얘기예요. 전파율이나 전염성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치사율과 치명률은 떨어지게 된다. 바이러스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점진적으로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집단 면역이 발생하면 이거는 감기나 독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의 영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사율입니다. 0.27 치명률이에요. 자, 델타 변이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치사율은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죠. 즉 델타 변이는 백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면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독감과 감기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닌 것 같죠? 시장, 영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어요. 많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즉 델타 변이는 더 이상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는 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이후에는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의 약재는 더 이상 주가에 다 녹아져 있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보따리를 싸십시오. 긴 여행을 갈
캐리어를 싸시고요. 준비하십시오. 시장의 상방을 이제부터는 서서히 준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럼 뭘 사야 되는데 이 사람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무엇을 사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24시 클럽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2차 전지 가지고 큰 수익을 냈고 2차 전지가 지금 역세권이에요. 부동산의 역세권과 같습니다. 인기가 제일 많죠. 처음에는 뭐 에코프로 BM처럼 이렇게 소재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2차 전지의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어디로 넘어갔냐면요. 분위기가. 뭐 신축 아파트 주차장 5% 전기차 충전소 세워야 된다. 100가구 이상 단지 대상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소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치고 나가죠. 원익, P&E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 뭐 근데 주가가 많이 떴어요. 아, 이제 그 충전소 관련된 기업 봐야 돼요.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대주전자재료, 전기차 충전에 급속 충전에 필요한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도 펑펑 치기 시작해요. 돌아가면서 이제 막 치기 시작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갔잖아요. 다음은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거죠. 다음은 판때기를 좀 크게 보고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2차 전지 소재를 가지고 2019년도부터 그냥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6배 정도 24시 클럽이 큰 수익을 냈는데 우리가 보는 전략이기도 해요. 자, 배터리 이제 갔으니까 다음 거 서서히 준비하자. 다음 성장주는 뭐냐 이거죠. 여기는 바로 테슬라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테슬라의 주가는요.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쳐야 된다. 아 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의심을 한번 해보자고요. 테슬라가 전기차로 인해서 오로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냐 이거죠. 테슬라가 진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죠? 의심부터 해야 돼요. 무엇을 반영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반영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 걸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바로 테슬라가 혁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요.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죠. 뭐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혁명.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은요. 바로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본격적인 로봇 산업, AI 로봇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혁명이 되는 겁니다. 증기기관차와 같은 그런 혁명이 될 거예요. 이 자율주행은. 돌이킬 수 없는 거. 그게 혁명이거든요. 한번 해보고 괜찮네? 그게 아니죠. 한번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엄청난 산업의 혁명.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고 자율주행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할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강한 것도 바로 이 혁명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강했던 것이죠. 즉 자율주행은 혁명입니다. 이 혁명과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은 계속 분석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24시 클럽이 전기차에 미쳐 있었고 전기차에 대해서 확고하게 간다 주장을 했던 이유도 이 자율주행 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는 기본적인 인프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스바겐, GM, 뭐 현대 기아차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배터리 24시 클럽에서 서서히 차익 실현해요. 다음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바로 이 혁명의 가운데에 있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보고서들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골드만삭스 전기차 반도체 만드는 기업을 노려라. 전기차 반도체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전기차 반도체 만드는 기업을 노려라. 뭐 종목도 몇 개씩 올라오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기업을 보셔야 돼요. 배터리는 기본이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것들을 봐야죠. 자, 그럼 이경락이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는 왜 전장기업인 하만을 인수했을까요? 2016년도 11월 14일 날 기사예요. 왜 하만을 인수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삼성은 수뇌부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차피 산업의 가장 큰 변혁의 주인공이 될 것을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왜 르노 삼성의 지분을 다 지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자동차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자동차 산업을 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다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LG전자는 왜 마그나와 합병 기업을 만들어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전장시장, 이제 가전이 자동차 시장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자율주행, 이 시대가 혁명의 가운데에 있을 것을 대기업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것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이폰 3, 이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혁명의 또 하나의 변화는 자동차, 탈 것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때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애플양 아이폰 3로 매출이 찍히는 기업이었는데 1,000원짜리 기업이 69,000원까지 올라갑니다. 69배를 올라가요. 69배, 70배 가까이. 그럼 지금 자율주행 가운데에 설 수 있는 기업 하나 잡으면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투자의 맥락은 어디라고요? 자율주행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마음에 안 와닿죠? 2019년도 우리가 배터리에, 전기차에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전기차 하나도 안 다니는데요. 전혀 동감이 안 되는데요. 2년 후에 우리는 6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